우리 이번에 공유할 사례는 이제 최근 조정 성립되면서 마무리되었던 사안인데요. 이 사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혼 자체에도 상호 대립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특히나 재산 분할에 좀 일부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조정 단계에서 좀 합당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. 우리 의뢰인분은 상대방 때문에 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 말씀을 하셨는데, 상대방의 이런 폭력적인 행동도 몇 차례에 걸쳐 있었고요. 다만 그게 얼마나 이제 증거로 현출될 것인가, 이제 자료 여부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고요. 그리고 또 특히나 자녀가 이제 2명 있었는데, 한 명은 성인이 되셨고 한 명은 아직 고등학생인 상황이었어요. 거의 이제 20년이 넘어가면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, 우리의 혼인 기간이 20년을 살짝 초과한 상황이었고, 다만 아직 둘째 자녀가 미성년인 상황이었죠.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분이 자녀의 교육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. 자녀들도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, 그러면 또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좀 잘 돌봐주면 많은 도움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사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라든지 이런 거를 의뢰인분이 굉장히 최선을 다했는데, 상대방은 매일 뭐가 불만인지 약간 그런 입시의 교육열이 과도한 거 드라마에 나오는 걸 막 보면 자꾸 너가 저기 나오는 애 같다는 둥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비방을 한다거나, 본인은 관심도 없고 같이 관여해 주는 것도 없는데 왜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하니, 의뢰인분은 그냥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었는데 뭔가 이제 본인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,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종합을 해본다면 본인의 노력은 안 알아주고 비하를 한다거나 등등등등 해서 좀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셨죠. 근데 상대방은 이제 도리어 우리 의뢰인이 외도 정황이 있다, 유책 배우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혼 여부도 다투자면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상대방도 결국에는 이혼에는 이제 동의하기에 이르렀고요.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재산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것이냐 였습니다. 우리 의뢰인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단은 공동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, 의뢰인 명의 다른 오피스텔 등,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단독 명의의 아파트 등이 있었죠. 그리고 실제 거주지는 또 교육 등을 이유로 상대방 단독 명의의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별도의 재산으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제 재산분할이 좀 복잡할 때는 결국에는 전체 재산을 정리하는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라든지 그 재산분할 대상별의 가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이며, 그거에 따른 기여도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특히 의뢰인분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,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중에 내가 A 부동산을 갖고 싶은지 B 부동산을 갖고 싶은지 등도 이제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게 당초에는 조정 성립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었어요. 1회 기일에서는 상호 주장하는 게 너무 다르고, 재산 분할도 각자 이제 원하시는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.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좀 한번 조정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 사건에 있어서 조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으셔서 2회 조정기를 다시 열게 됐는데, 저희가 막 이제 조정을 진행한 결과 상당히 좁혔어요. 그래서 2회 조정기일에 거의 이제 성립이 된 상황에서 세부적인 것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,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? 그럼 안전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열자 해서 약 한 달 후로 조정기일을 한 번 더 열면서, 결론적으로는 조정기일을 몇 차례 진행한 거죠. 3차례 진행하면서 조정으로 마무리했던 사안이죠.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원했던 그 아파트,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갖고 오고 싶어 했던 부분,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왔고요. 그 외에 별도로 재산분할금 4억 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그 아파트와 4억 원만으로도 이미 20억 이상의 재산분할을 확보하면서 마무리했던 사안이고요.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을 할 때 조금 다양해요. 가장 많이 하는 건 서로 청구하지 말자. 조정을 하는 마당에 이제 어떠한 후에 그런 걸 남기지 말자. 이게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혹은 그 국민연금에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미리 조회해서 재산분할에 녹이고 이걸 청구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고, 포함시키질 않으면서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은 청구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. 그리고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됐어요. 그래서 우리 그거 청구하자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연금법이 정한 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, 실제 혼인기간을 적시하면서 이걸 마무리한 사안이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정 조서 등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신 경우에는 이혼 후 이혼 신고를 하시면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표기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들고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선청구라고 하는데, 미리 청구를 해두시면 우리가 이걸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정해진 기준에 맞게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우리가 등기 갖고 오는 것은
조서가 있으니까 이제 법무사님을 통해서나 뭐 직접이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능하시겠고요. 연금도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, 이렇게 전반적으로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.